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별법은 시도와 중앙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수립을 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렇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그간 따로 추진돼 왔던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 효과가 좀 더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추진체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연내 발족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위원회의 지위가 독립부처가 아닌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여서 위원회 활동에 회의적인 시선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지방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네, 11월 2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구미 173km 지점부터 북구미 178.3km 지점, 1차로 쪽으로 중앙분리대 안전시설 설치 작업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다부터널 125km 지점 양방향으로 차량 증가로 인해서 정체를 보이고 있고,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과 대구 방향 모두 성서나들목 주변으로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사고 구간 있는데요. 희망교 지하차도에서 대봉교 지하차도 중간 지점입니다. 2차로 쪽에서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뒤쪽으로 정체 심한 모습 보입니다. 이어 수성교와 신천교 지나 경대교, 침산교 빠져나올 때까지 속도 줄여서 이동하겠습니다. 호국로는 서변 지하차도에서 상격대교 방향으로 상격대교 신호 따라 몰렸다 이동하겠고, 복현로는 복현오거리 구간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북로는 상격중학교 3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으로 연암내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7도, 포항 10도로 전날과 비슷하고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포항 21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 기온은 8.7도, 습도는 79%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방금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대구 도심의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통합 군부대 이전을 총괄하는 광군협의체가 이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경북 5개 이 지방자치단체 이전 후보지 5곳에 대한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대구시는 상격청사에서 실무 논의를 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대구시는 영천시 인고면 매오리, 상주시 연원동, 군위군 우보면 나오리, 의성군 봉양명 분토리, 칠곡군 석저급, 도계리와 망정리 등 5개 지역 후보지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대구시가 구상하는 이 밀리터리 타운 형태의 주둔지 배치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대상 부대별로 요구사항과 기부대 양녀에 앞서서 재산 파악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공유하는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건의서를 올해 말까지 이 국방부에 제출하고 이 통상 4년 정도 걸리는 합의각서 체결 기간도 2년 안에 단축해서 오는 2024년 6월에는 이전 협상을 마무리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지가 5곳이어서 후보지 선정이 제일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방부의 이 군사적 이유와 관련해서 이 가장 중요한 선정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국방부가 이 검토하는 절차가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장 입구에 그 이슬람 문명권에서 좀 혐오하는 동물이죠. 그 삶은 돼지고기가 며칠째 좀 놓인 것으로 파악이 돼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시민단체 등은 사실상 범죄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이 갈등을 중재할 관할 지자체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대연동 그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장 출입구 옆에 그 주택이 있거든요. 네. 그 주택 대문 앞에 삶은 돼지머리가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구 이슬람 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범죄 행위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행위라는 점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책위의 그 서창호 위원장은 그 돼지머리를 그 공사 현장 출입구에 갖다 놨다는 건 이 무슬림 학생을 괴롭히는 범죄 행위라며 사원 건립을 두고 주민과 건축주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구청에서 모른 척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그 비상대책위 차원에서 이런 차별적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돼지머리를 집 앞에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적인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 대책위원장은 사원 반대 주민들은 돼지머리를 갖다 놓지 않았다고 밝혔고 해당 집주인도 이제 물의를 했는데 그 치울 의사가 없다고 얘기했다며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 무슬림 유학생들은 심리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요. 네, 경찰에도 좀 어제 물의를 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차별 근거가 없어서 이 관련 신고가 혹시나 접수되더라도 조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경찰의 입장인데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법적으로 사원 건립을 좀 막을 길이 없어지니까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듯하다며 2주 전쯤에도 주민들이 이 공사장 인근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차원에서 행동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살아있는 돼지를 좀 고문하는 등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찰이 조치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외국에서도 그 이슬람 사원이나 주거지 인근에 이 돼지 머리를 두는 행위는 무슬림 혐오 차원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문화적인 갈등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건데 지자체에서는 뭐 어떤 입장을 좀 밝혔습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어제 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북구청의 건축주택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관련 그러니까 공사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가져다 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청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고요. 공사는 현장에 배치된 감리자의 소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뭐 안전사고가 난 게 아니고 옆집에 돼지머리를 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치할 의무는 없다라고 말했고요. 현재 건축주와 주민 사이의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의견차가 커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지난해 7월 그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 승소를 했고요. 네. 법원 판단이 속속 나오면서 이 사원 건립 공사가 지난 8월부터 재개가 됐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제 법원 판결 후에 이 건축 공사를 방해하던 상당수 주민들을 입건해서 조사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예,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시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엑스코어 연장선과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의 모노레일 도입이 어려워졌고 또 4호선은 차량과 노선 모두 이 변경 또는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이 도시철도 계획 전체를 새로 짜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망 구축계획 10년 단위면은 꽤 장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이제 10년 단위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데요. 지자체장은 이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한 후 이게 10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네. 5년마다 이 철도망 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그러니까 2025년까지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해서 2018년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때는 그 2015년에 그 도시철도 3호선 개통 그리고 당시 상황을 좀 반영해서 도시철도 이제 미래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민선 8기 들어서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굵직한 현안 구상을 많이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서 변할 가능성이 좀 커진 겁니다. 대구 공공항을 비롯해서 군부대 이전터와 서대구 역세권
조성 개발 또 대구시청 신청사 이제 건립 등 그 민선 8기 정책을 반영한 이 4호선 재검토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재검토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가장 관심은 이제 4호선 순환선인데 도시 지형이 바뀌는 만큼 이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인 건가요? 네, 이게 1990년대부터 계획됐던 도시철도 4호선인데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에 도시철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현재까지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뭐 동구와 북구 지역인데 지금 애초 검토됐던 노선이 동구청역, 복현 오거리, 침상교 안평역, 평리내거리, 이 두류역과 안지랑 한금역과 만촌역을 거쳐서 다시 동구청역으로 오는 25.8km 길이인데요. 이 근래 들어서 서대구 역세권 또 수성 알파시티, 신서 혁신도시 등 이 도시공간 구조 변화가 좀 일어나면서 민선 8기 대구시장 인수위는 더 큰 순환선을 구축하겠다. 네. 이걸 시정 과제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기존 계획된 노선을 약 10km 더 늘려서 36km로 잡았고 사실상 4호선 운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노선을 더 확장하는 거네요. 네. 근데 4호선은 건설 방식을 두고 참 최근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간의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홍 시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사실 그 논란이 된 가장 첫 번째 주제였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건설 방식만 놓고 놓으면 이게 처음이 이제 경전철 방식이었고 이후 트램, 모노레일 또 다시 이제 경전철 방식으로 여러 차례 좀 바뀐 셈이 됐는데 그렇죠. 이 경전철 AGT라고 이제 영어 약자로 부르는데요. 이 자동 안내 주행 차량입니다. 3호선과 같이 교각 위를 좀 달린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게 레일이 두 개입니다. 이 위를 이제 바퀴가 장착된 전동차가 달리는 구조인데요. 이게 국내 기술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지난 9월 그 대구시 의회의 첫 희정 질문 답변에서 이 도시철도 순환선 차량 시스템으로 모노레일 방식이 아닌 AGT 그러니까 경전철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 이 대구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공문을 최종 전달해서 사실상 트램 순환선 조성 계획을 좀 파기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AGT 방식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최초에 이 AGT를 좀 후보에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16년 경제성 평가 비용 대비 편익 이걸 이제 사업성 검토를 하는데 이때 1 이상이 돼야지 이제 경제성이 있는 걸로 보는데 0.76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통과가 좀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대구시가 판단해서 권영진 전임시장 때 트램을 도입해서 비용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홍 시장 당선 이후에 트램이 도로교통 혼잡을 일으켜서 편익이 크지 않다. 이런 이유로 3호선에 적용한 모노레일 방식 전환이 좀 고려됐고 예. 하지만 이후 차량 제작사와의 좀 협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면서 사실상 그 지금 경전철만이 좀 대안으로 남게 된 상황입니다. 차량 제작사와의 협의 문제가 뭐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일단 그 한 일본 철도 차량 제조사가 이제 승인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이유로 이 대구 도시철도 신규 노선 사업 중단을 요청한 게 좀 결정적인 것 같다는 게 이제 그 후문입니다. 네. 철도 차량 형식 승인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좀 천차만별인데 이 전동차의 경우에는 150여 개의 좀 요구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 자료와 차량이 모두 이제 완벽할 경우를 좀 가정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그 한 달 정도면 형식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조사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요구 사항을 한 번에 좀 만족시키기가 사실상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체로 차량 설계나 제작 또 시험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대부분 3년에 걸쳐 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엑스코선과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도 모노레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때문에 엑스코선과 혁신도시 연장선 역시 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대구시는 엑스코선을 한국형 경전철로 AGT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비인데 이 AGT 방식이 모노레일처럼 교각을 세워서 운행하는 건 같지만 중앙에 한 개 레일을 타고 달리는 모노레일과 달리 일반 기차처럼 이 좌우에 11자 모양 선로를 타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더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건설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AGT의 선로 건설 비용이 1km당 800억 원으로 모노레일보다 약 33%
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존 3호선 모노레일 운영에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승인 절차는 기존 노선에 새 열차를 도입하는 경우에 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고요. 때문에 그 앞으로 3호선 열차가 좀 노후화하거나 사고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차량 도입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대구시는 3호선 차량의 내구 연한 이제 30년인데 이게 그 한 20년 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두고 좀 이런 일본 제작사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협의의 여지는 지금 어떻게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정부가 승인 기준을 좀 낮추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어서 추후 이제 변수로 좀 작용할 전망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그 철도 산업을 위한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차량 제작과 승인 기준을 좀 고치겠다 이런 방침을 좀 밝혔습니다. 동일 시설에서 동일 종류의 차량을 좀 발주하는 경우에도 이 중복 승인을 받는 게 이제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 네. 다만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형식 승인 절차 개선 방향이 좀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이 결과가 나오려면 이제 내년 하반기쯤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시는 이제 엑스코요선의 경우에는 AGT로 바꾸기로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4호선 순환선의 경우에 경전철에 또 노선 연장까지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트램으로 이렇게 전환했었잖아요. 이게 경제성 통과가 가능할까요? 네, 일단 대구시는 새로운 신도시 형성과 재건축, 재개발 등 이 도시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이 KT 후적지 개발, 또 서대구 역사, 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 등이 이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는 우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선 변경이 상당히 이제 민감한 사안입니다.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도시철도 4호선 순환선 이제 노선인 서대구로 보면은 이제 만평내거리에서 신평내거리를 거쳐서 두류내거리로 좀 이어지는 이 서대구로와 인접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이 재건축 재개발 단지만 봤을 때 세개 단지에 12,000여 세대가 된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순환선 노선이 재검토될 수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이쪽 주민들 사이에서는 좀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기대를 있습니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시는 관련 용역을 내년에 들어가서 결과는 내후년에 좀 나올 전망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서구를 관통하는 순환선 노선이 좀 바뀔 경우에는 네. 이 서구 주민들 사이에서 기존 노선대로 좀 해라 이런 요구가 좀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철도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도시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 약자 지역이다. 도시철도가 제대로 다니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지난해 노선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상당한 진통을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도시 내부의 균형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이 노선을 선택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이 1년여 만에 다시 또 바뀌게 된다면 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 신뢰가 과연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우려가 있고요. 이 노선 재검토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타당한 이유를 좀 제시를 하고 이 과정의 타당성도 이 주민들과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좀 납득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예산이나 경제성도 물론 중요한 문제인데 안전성을 좀 제대로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부산 지하철 4호선이 그 AGT 방식이거든요. 네. 2011년부터 설치돼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이 미끄러지고 멈춰서는 등 이제 사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만 교각 위에 있는 그 3호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 3호선, 그 대구 3호선도 지난 2월에 궤도빔에 이물질이 떨어지는 이제 사고가 나서 1시간 넘게 멈추는 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지역 교통 전문가들도 대구시에 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데요. 이제 황정훈 미래교통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AGT 도입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앞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장기적이고 또 거시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좀 지적을 하고요. 네. 아울러 대구시가 좀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이제 본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도시철도망이 새 판짜기에 들어갔는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좀 검토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9분, 지금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정치부의 김병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홍준표식 마이웨이에 부글부글 끓는 TK 정치권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주 수요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대구시 예상 정책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의 다소 강압적인 태도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오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가 꽤 깁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다소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매년 이맘때 국회에서 개최되는 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의 성격부터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산정책협의회는 대구시가 지역 정치권에게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의 차질 없는 통과를 요청하는 자리인데요.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감액은 반드시 막고 증액은 최대한 이뤄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현안 관련 법률안에 대한 협조도 이 예산정책협의를 통해 전달됩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과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의 명령을 하더라는 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명령의 어떤 느낌이었다. 홍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나요? 먼저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대표님이 알아서 하시라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결정권자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선 대표님이 책임을 지라라고 됐습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는 어떤 책임을 지라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홍 시장은 정치라는 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뭐라도 잘못되면 주 대표님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네. 홍 시장이 갑작스레 책임론을 들고 나오자 화기애애하게 시작되던 회의는 일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점에서 좀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서 홍 시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부탁하며 발의만 해주면 민주당 의원들은 내가 직접 설득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도 홍 시장의 약속을 믿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은 약속과 달리 민주당에 대한 설득 작업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 통과 불발을 언급하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네. 또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는데요. 참석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 호스트격인 홍 시장이 지각 입장하거나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버럭 화부터 낸 것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홍 시장에 대해 불쾌감을 갖는 이유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쾌감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홍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좀 표현을 했나요?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홍 시장과 언쟁을 벌여봤자 자신만 손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홍 시장과 한번 싸우면 관계는 영원히 끝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도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는 상황입니다. 다만 5선 의원의 당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지낸 중량급 대구시장에 새로 취임하면서 나타난 과도기적 상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도기다. 홍 시장과 TK 정치권이 지금 기싸움을 벌이기보단 지역 현안을 위해 하루빨리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수성못 무상양녀법 발의입니다. 대구 수성구리 지역구인 이인선 국민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농업 생산 기반 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한해 관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현행법에 따르면 수성호처럼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사라진 저수지는 농어촌 개발에 이용하거나 임대, 매도만 가능합니다. 이에 현재 수성못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갖고 수성구청과 대구시에 임대료 목록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개정안은 임대, 매도에 더해 무상양려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수성모처럼 용도가 폐지된 저수지 중 그 형태를 유지하며 담수 중인 저수지는 관할 지자체에 지체 없이 무상 양려를 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신설했습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성못의 소유권은 즉각 수성구청으로 이관됩니다. 수성못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인선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도미노 현상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사 소유의 전국 저수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함으로써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자체의 무상 양료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될 시 수성못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저수지가 줄줄이 무상 양료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대다수 저수지에는 과거 조합원으로 불렸던 운영 대의원이 있는데 이들의 동의 없이는 무상으로 양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반대로 대구시 입장은 어떤가요? 개정안 발의에 환영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성못 무상 양료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심사항이기도 한데요. 홍 시장의 대구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가 수성못이 위치한 대구 수성구 일이기도 합니다. 홍 시장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을 당시 수성못 소유권 이관을 건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정안은 송환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법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닌 탓에 정부의 반대 입장만 없으면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됩니다. 예. 다만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에서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일신문 정치부의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